안녕하세요. 건축문화유산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시리즈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는 시공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공자와의 분쟁은 이게 왜 생길까요? 우리 주변에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불편한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고민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공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공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바가지를 쓰진 않을까, 하자가 생기게 공사해 주지는 않을까, 폭리를 취하지는 않을까,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시공자는 어떨까요? 이 싼 설계비로 엉성하게 그려진 도면을 보면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도면, 주어진 공사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반인들이 어디선가는 빼먹었겠지, 남으니까 공사를 하지 제 돈으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눈초리들이 있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는 그 핑계로 공사비를 안 주거나 잔금을 남겨놓기가 일쑤예요. 그 돈을 받아야 겨우 이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껏 헛수고를 한 셈이죠. 결국 이 불신과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공사비를 싸게 부르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싸게 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사 싸게 짓는다 하여도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싼 만큼 품질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 집은 잘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결국 공사비가 다른 시공자보다 싼 현장일 경우 품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축주는 싸지만 좋게 해주리라 라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시공자가 시공을 잘 해주겠다고 한 것은 공사 범위 내에서 잘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잘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싼 만큼 품질을 낮춰서 공사비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서로 다른 품질 기준은 애초에 분쟁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의 수준에 맞추려면 시공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하게 되고, 건축주는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축주 또는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이게 과도한 요구인지도 모르면서 요구하는 건축주의 품질에 대한 불만, 또는 이 시공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자의 시공 수준이 서로에게 불신을 가져오고 그 불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 제공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서로 좋은 건축주, 서로 좋은 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건축주란 건축에 대한 기본 소양이나 이해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 소양이라는 것은 제가 강조하는 건축에 대한 안목을 말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판단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의 수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지급한 비용만큼의 결과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거지요. 안목이 없으면 비용 면에서는 시공자에게 자기가 지급한 비용보다 더 과다한 결과물을 요구하게 되고요. 디자인 면에서는 설계자의 노력을 못 알아보고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의 건축물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나 시공자의 노고를 알아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야 이게 제대로 된 건축주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또 좋은 시공자는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미리미리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비용과 일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자기 기술에 대한 대가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시공자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공자를 찾는 방법은 좋은 설계자 찾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첫째로 시공자가 가지고 있는 작품집이나 홈페이지, 또 웹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참고를 해가지고 시공 수준과 시공자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고요. 둘째로 설계자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업체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도시 주거지역에 보면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 번지수의 건축물 관리자랑 같은 것을 찾으면 시공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업체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시공자가 지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만나 실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본 업체가 내가 짓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시공자로서는 최고겠지요. 또 추가한다면 추후 이제 AS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공사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지어주겠다 하는 것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다음에 잘 만들어진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주의 합리적인 요구와 시공자의 적정한 이윤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설계자가 감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주면,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믿을 수 있으면 집 짓는 것은 참 쉽고도 즐거운 일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잘 활용만 하면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너 나 못 믿어? 뭐 소가만 사러 왔어? 뭐 이렇게 하는 말처럼 문서로 서로의 입장을 작성하는 것이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은 편인데요. 계약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첫 번째로 아주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도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 예컨대 뭐 신의와 성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하자보수, 뭐 잘 짓는다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글로는 분명하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법적 책임과 비즈니스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시작하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울러 상호 간의 권리와 보상, 그 다음에 책임과 리스크까지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이거는 계약서에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서로 물어보고 확인해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계약서에는 쌍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공사비 지급 시기라든가 공사 완료 시기라든가 뭐 품질, 민원 뭐 이런 것들 예상 가능한 변경, 예상 불가능한 변경에 대한 대비까지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명기를 해둬야 되고, 변경이 발생했을 때 서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해놓는 것이 이 계약서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약서는 이 분쟁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신의를 갖고 계약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오해나 의견 차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좋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성공하는 건축주가 되는 법에 대해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6가지 주제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각 내용별로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상세하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혹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일정이라든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상가주택 건축주 바이블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리즈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